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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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일가 사익 추구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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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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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핵심 협약 비준하고 노동조합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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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집단수속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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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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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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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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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핵심 협약 비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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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집단수속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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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자리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공정과 정의입니다. 공정과 정의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우리 경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는 이미 3년 전 촛불혁명 광장에서 외쳐졌던 그런 과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촛불로 세운 정권 아래서 과연 경제민주화, 노동존중사회 얼마나 이루어졌나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존중사회는 후퇴하고 있고 최근에 교육정책마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 촛불의 염원을 받들기 위해서 재벌개혁 경제 네트워크, 민주화 네트워크와 함께 오늘 경제 대개혁 5대 입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오늘 제안하신 시급한 5대 입법과제를 내일 마침 제가 대표연설이 있는데 대표연설에도 일부 반영하고 또 내년 총선 승리를 계기로 해서 실제 결과를 만드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그동안 재벌개혁을 위해서 오로지 한 길로 달려오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이 염원했던 불평등 해소와 모든 경제 주체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 퍼포먼스가 있어서 붙이기만 하면 찍으면 반드시 통과되는 민생 노트에 민생 보관들을 붙이는 퍼포먼스가 있는데요. 카메라 몇 대 가셔버려야 아쉽게도. 일단 그건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재벌경제민주화 네트워크에서 오신 우리 대표자들께서 적으면 다 통과되는 민생 노트, 정의당이 요즘 노트에 약간 도입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건 좀 다른 노트니까, 희망적인 노트니까 이 희망적인 이 민생 입법 노트에 법안들을 붙이는 그런 퍼포먼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붙여주시죠. 자, 공정거래법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유통산업발전법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맹점주, 대리점주 대응권을 보장하는 가맹점 대리점법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 소비자가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집단소송법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민생 노트에 오늘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핵심적인 5대 법안들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데스노트는 못 올렸지만 민생 노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리겠다는 그런 약속과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의 대표자들께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남준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재벌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촛불 대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경제 대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이 됐던 재벌개혁, 가불 불공정 개혁, 노동 개혁, 주거를 포함한 민생 개혁들은 대부분 다 중단돼 버리거나 또는 심지어는 경기 부양을 위한 경기 부양의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로 매도가 되면서 오히려 개혁이 후퇴하는 그런 측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 대개혁은 경제가 어려울 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일본의 재벌 개혁이나 유럽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경제민주화의 대개혁도 경제가 어려울 때 대부분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경제가 좋아지면은 다시 하겠다라는 건 참으로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야말로 대대적인 경제 대개혁에 나서서 그 경제 대개혁을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는 그런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100개가 넘는 그런 조항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포부 있게 나섰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도 지금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중을 해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통과시키는 그런 개혁들이 필요한데 특히 일감 몰아주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이 영유하던 일감들이 재벌 기업 집단 내로 몰리면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상징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한 재벌 총수들이 주력기업에서 얻어지는 이익들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 주력기업의 이익들을 재벌 총수들의 지분이 많은 그런 계열사로 보내가지고 사적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그래서 주력기업에 있는 결국 채권자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이라든가 주주들의 어떤 이익들을 희생시켜서 그런 사익들을 편취하는 경제정의에 반한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도 있고 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계열사를 키운 다음에 그걸 지주회사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벌들의 모습들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원포인트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좀 이런 각오로 경제 대개혁 투쟁들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제경제민주화 시민 그런 사회단체들은 오늘은 뭐 가장 핵심적인 5개의 입법안만이라도 이번 정국회에 꼭 통과시켜 달라라는 바람으로 여기 왔습니다만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정의당의 정의에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 정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설정돼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먼저 깃발을 들고 검찰 개혁과 같은 정치 개혁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꼭 경제 대개혁 투쟁도 반드시 해야 된다. 경제 대개혁 입법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방향을 잡고 국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서비스연맹의 특별위원장이신 이경영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요구를 또 하시겠지만 저희 그동안 사회단체와 계속해서 유통매장의 그 의무휴업을 도입했고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그래서 24시간 영업했던 대형 마트에서의 심행업을 막아내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통 시장들이 이제 계속 뭐 대형 복합 쇼핑몰까지 생기면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이상 신호가
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통 중에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하에 또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복합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무 휴업이 같이 대형 마트뿐이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또 저희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가세물품 외에도 일반 유통 매장과 거의 별다르지 않은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까지 포함하는 의무 휴업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신강정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노동존중사회는 진짜 실종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어제부터 국회 앞에서 지금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노동법을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는 또 그 핵심은 아이로 핵심 협약 비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아이로 핵심 협약은 결사의 자유, 노조의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우리 그 핵심 협약들이 비준되어 있지 않고 이게 이제 국회로 공은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자한당이나 자본가들은 어쨌든 이 법을 또 딜을 하면서 어쨌든 노동법을 개혁하려고 하는 탄력근로제 포함해서 많은 노동법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그런 입법이 노동자들을 존중하고 어쨌든 또 우리 많은 대중들, 민중들을 위한 그런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밖에서 열심히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을 대변해서 소통하고 있는 친구 한상준의 김진철 삼청년 김진철 공동대표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유통산업 발전법이 빨리 개정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국의 대형마트만 해도 500여 개가 이미 들어와 있고 거기에 뭐 SSN이나 이런 것들이 천천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대형마트들도 매출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미 과점이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조밀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비 상태는 늘지 않는데 그런 감이란 상황에서 지금 그 대기업들도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쇼핑몰까지 이제 이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쇼핑몰까지 이렇게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반경 10km에서 20km까지도 피해를 주고요. 특히 지금 국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46%까지 매출이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고 특히 음식점 같은 거는 76% 정도까지 감소되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쇼핑몰 주변에 있는 또 상권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한다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생김으로써 자영업자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지금 마포의 상암동이라든가 상암동에 롯데 복합 쇼핑몰 들어오고요. 마곡에 동양 최대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용산의 유엔사 부지에 지금 또 쇼핑몰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여의도에 지금 현대가 큰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대기업들이 반경 10km 안에 4개, 5개 이런 정도가 서로 공룡들이 싸움을 한다고 하면 이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법이 지금 하루빨리 개정이 돼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의무 휴업일 같은 거를 좀 앞으로 복합 쇼핑몰이 들어올 경우에는 더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지금 이틀만 하고 있는데 아까 노동자들도 휴식권이라든가 이런 건강 문제에도 관련이 있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일주일에 한 달에 4번 정도 쉬는 걸로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해야 되겠고, 이미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는 법으로 지금 빨리 이게 통과돼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좀 막아줬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미 건물을 짓고 나서는 돈으로 상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돈이 상권을 지켜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애초에 상권 영향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피해가 심각하다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제도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골목 상권들도 무시 못하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전통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골목 상권까지 전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골목 상권까지도 포함하는 상권 피해 조사를 해서 이 규제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정의당에서 대표님이 꼭 이거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는 가맹점과 이런 대리점법을 빨리 이렇게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지금 본사한테 압도적으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10년은 보장이 됐다고 해도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법도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리점 단체 구성권이나 교섭권의 이 조항이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집단적 대응권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은 계속 가맹점을 할 수 있게 빨리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갑자기 대통령 어머니 결시하셔서 조문적인 작품을 줬거든요. 네. 개인 시간도 일어나는데 죄송해서 얼마 전에 좀 오늘 잘하고 그리고 예의실에 지금은 이제 워낙에 지금 이제 조국 국면에서 이렇게 좀 이제 넘어가는 국면인데 이번 대표연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로 상임위 입법 예산 가지고 이제 한참 예산 국면이 진행됐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입법 논의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1월 들어서면 어차피 한 달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워낙에 지금 패스트 트랙에 2가지만 올라가 있어서 그때 민주당에서 상법이나 최소한에 이렇게 넣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개혁이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좀 뒤로 빠져 있어서 별도로 좀 분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논의를 해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주신 5가지 법안을 포함해서 경제인권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법안들은 거의 대부분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한데 문제는 요즘에 경제민주화라는 얘기가 국회에서 굉장히 드물게 들립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 성장이나 공동 문제라는 것도 초기에 투신과는 많이 다르게
무엇보다 지금 정기국회 회기가 40일 남았는데 검찰개혁, 선거제도 개혁,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이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 이외에 민생경제 법안들이 별로 그다지 국회에서 일도 있게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래서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 자리는 오늘 자리고 일종의 당사자 대회처럼 한번 국회 내에서 이런 민생 법안들의 입법과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저희가 요구드리고요. 20대 국회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선거제 검찰개혁과 더불어서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법안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한다면 유종행미를 거리는 건 국회가 되는데 저희 마음처럼 사실 국회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좀 압박도 주시고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민 부대표 혹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이제 정세가 이제 패스트트랙 국면을 확 국회가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경제개혁법이나 이런 게 사실상의 핵심이고 저희 당이 원래 2개월 전부터는 중요하게 이 문제를 다뤄왔던 건데 다루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조국 장관 국면이 이제 저희 당한테도 폭풍처럼 몰아오면서 이게 뭘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패스트트랙 국면이 넘어가더라도 11월 한 달 동안은 정의당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재벌개혁 입법이나 주요한 경제 입법 관련된 것, 또 소수자들을 위한 주요한 인권 입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목소리를 모아가는 그런 역할을 11월 한 달 동안 하긴 될 텐데 원내는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그쪽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분위기가 넘어가는 조건이라 좀 역설적이게 저희가 원내에서 말하자면 다른 당을 움직일 에너지와 동력이 이렇게 썩 많지가 않은 여건이어서 바깥의 시민사회 단체가 좀 역으로 이렇게 좀 다른 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좀 이렇게 압박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도 그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마중물이 되게 역할을 하면 가장 좋은 방안은 일단 시작은 당사자 대회 같은 그런 거를 열어서 좀 이렇게 각 당을 이렇게 불러다가 촉구하고 압박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워낙 많은 입법 과제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씩만을 다 이렇게 뽑으신 것도 아마 이것만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도 이렇게 안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되 바깥에서 압박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혹시 또 구속 활동과 관련해서 제안 주신 우리 백 변호사님. 구속 활동보다는 오늘 준비한 법안 그냥 준비한 것에 대한 내용 한 가지 하고 특별히 하나 더 말씀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자매연대원 민변에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이제 법안에 대해서 법안이라든지 국회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이제 법안에 5번째로 올라가 있는 소비자 집단 소송법이 굉장히 제정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른 이제 법들은 뭐 행정 권력이라든지 법률로 직접적으로 뭐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들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한다면 이 소비자 집단 소송법은 물론 사고가 난 이후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내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대기업 내지는 뭐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의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재벌 대기업들 내지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확실하게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게다가 이 소비자 집단소송법은 이번 정부 들어서 법무부에서도 만들었고 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입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든가 이런 소비자 대형 피해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되 이런 일이 또 안 생기게 하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확실하게 손해배상이 되고 국민에게 이 피해가 구제된다라는 것이 법제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 관련해서인데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특례를 많이 뒀습니다. 즉 산업자본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그 은행에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었고, 근데 저희가 지금 법률 만들 때 특히 추혜선 의원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즉 은산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너졌고, 그때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완화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주주 적격에 관해서 처음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완화하자, 즉 금융 관련 법률에 대한 전과자 말고 공정거래법 전과자는 산업자본으로서 은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그럼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모든 은행권, 금융권에 대해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자, 이렇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소비자 피해의 가장 큰 대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일어난 가장 큰 영역이 금융이었습니다. 뭐 키코도 있었고 동양 사건도 있었고 저축은행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즉 대형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국회의 논의는 그것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시 한번 전 정권 내지는 전전 정권에 했던 우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추혜선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모니터링하고 저지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또 의견 더 있으십니까? 오늘 저희 5대 법안에 지금 들어가 있진 않지만 사실 세입자 선택을 말로 지금 주택임대차 개정을 위한 개정연대를 구성을 해서 또 지금 정의당에서도 와주셔서 발언도 해주시고 했었는데 원 내에서 지금 이 주택임대차법 개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 내에서 정의당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서민 민생경제 법안들을 계속해서 또 호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이제 원 외에서 그럼 같이 무엇을 좀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정의당도 서울시당이라던가 또는 각 지역 그 당들이 있을 텐데 거기와 같이 저희가 서명 캠페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대대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던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각 저희가 노조들하고도 만나서 이것들을 뭐 MOU도 맺고 또 같이 선포하고 이 주택임대차 보호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에서 또 돌아가면서 뭐 지역위원장님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또 같이 활동을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현수막 부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슈를 만들어가고 모아나가는 과정에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제안드렸던 5가지 법안들도 같이 원 외에서 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원 내에서 어렵다고 하면 이것들을 어떻게 원 외에서 같이 만들어서 내년 총선까지 그 이후까지 이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실무 체계를 좀 구성을 해서 좀 상시적으로 회의를 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일단 뭐 정의당이 국회 내에서 정기국회 나눈 회기내에 지금 말씀 주신 법안들이 최대한 통과되는 노력하는 게 기본이고, 또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공동조합이나 다양한 공동활동을 하는 것은 이제 원내를 강화하기 위해서, 원내에서 소통관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액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우리 신 대표님도 말씀하고 가셨듯이 오늘 자리 말고 11월 입법국면 상임위 회의가 개최되는 그 국면에 이 국회 안팎에서 뭔가 민생 경제민주화 입법을 촉구하는 그런 당사자들의 힘 있는 그런 움직임을 한번 정의당이랑 같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면 뭐 오늘 자리 이 정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네.
보완이 나오는 게 오래된 출정이나 일정 제한이 좀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쨌든 유통 대기업들은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논리가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물리적인 이런 출정이나 입점 제한 관련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을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도 뭐 가정이 있지만 어차피 장을 볼 거면 그게 뭐 휴일이든 아니든 간에 뭐 다른 날을 가서 마트를 가겠다는 사람 또 가게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혹시 우리 김남 변호사님. 트렌드는 대규모로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것들은 뭐 정품 쇼핑이나 이런 온라인 쇼핑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구입하는 건 이제 동네에서 가까운 그 중소마트나 이런 데들을 이제 이용을 하면서 오히려 중소마트는 조금 더 경쟁력이 높아져가고 있고 중간에 껴있는 대형마트의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져가는 문제입니다. 이걸 돌파를 하기 위해서 유통기업을 이제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진출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주변 상권에 미친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세계적인 추세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신도시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건설을 하고 있고 도심 지역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 대도시 그 도시마다 대형 유통점 들어오는 경우가 드문데 우리는 좀 그런 정책이 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아예 뭐 일정한 농도구역에 뭐 중주거 지역이라든가 근린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아예 못 들어온다든가 이런 정책을 썼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거에 가까운 뭐 중주거 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이런 데 굉장히 대형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세계 보편적인 규제라면서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좀 규제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도 그런 점이 나와 있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유통산업발전법은 사실은 그 대형 유통점들을 많이 진출시키자는 법이거든요. 산업부의 정책도 그런 것이고,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좀 몇 개 조항을 끼워 넣어가지고 대형 유통점을 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 체계적으로 좀 안 맞고, 그걸 관장하는 산업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별로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서 공감이 없어서 만일 이제 20대 때 다 해결을 못한다면 21대에서는 아마 중소 뭐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좀 우리 국가의 어떤 유통산업의 전략을 대형 유통점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그런 나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중소유통상들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공동분류 세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심해서 가도록 하고 대형 유통점들은 가능하면 이제 뭐 그런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신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 가도록 하는, 그리고 신도시 지역에서도 뭐 예를 들면 고향의 삼성지구로 5만 명이 들어가는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유통은 지금 100만 명이 이용할 걸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인구 비례로 해서 5만이 이용할 유통시설을 제공해야 되는데 100만을 집어넣는다면 뭐 서울이나 그런 다른 지역에 영향을 거기 있는 이제 그런 소비자들을 이제 유인해 오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도시계획 수립 지침이나 이런 걸 바꿔서 거기다 이제 보완해서 그런 인구 비례나 주변 상권 영향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신도시 지역도 일정한 정도는 뭐 캡사이즈 규모를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정책을 쓰는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플랫폼 경제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홈쇼핑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수수료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와 같은 경우는 홈쇼핑 이런 데서 먼저 40%를 가져가 버리니까 구두 20만 원짜리 하나를 팔면은 8만 원 홈쇼핑이 가져가면 브랜드 업체가 가져가야지, 하청업체가 가져가야지, 노동자들은 이제 직접 만드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서 이렇게 좀 플랫폼 경제는 보통은 플랫폼이 독과점적으로 되니까 몇 개 홈쇼핑이나 4개 홈쇼핑이 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좀 독과점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이제 수수료를 좀 조절을 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제 일정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제 단위들끼리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유통 수수료를 좀 내려서 그거를 그 재화 노동자들의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4대 보험 가입금 같은 걸 사용한다든가 이런 좀 어떤 사회적 합의 틀들을 좀 발전시켜서 좀 유통 질서 내에서의 과도한 양극화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 같은 거를 좀 필요합니다. 네, 답변이 되십니까? 네, 다음 질문은 없으시죠? 좀 이상으로
오늘 이 입법 선포식을 마무리하고 추후에 저희가 더 힘으면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